안녕하세요, 디렉터 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쿠팡 로켓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 상품 반려 사유와 반려가 되었을 때 대처하는 노하우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쿠팡 로켓 판매자분들께서는 상품을 등록하는데 계속 반려가 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힘들게 상품을 소싱하고 정성을 다해 견적서를 작성해서 등록했는데 반려가 난다면 굉장히 속상하실 텐데요. 오늘 제가 그 속상함을 말끔히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로켓에서 반려됐던 상품이 등록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쿠팡 로켓의 상품 반려 사유에는 크게 첫 번째, 매입 상품 기준, 두 번째, 공급가 기준, 세 번째, 판매가 기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매입 정책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쿠팡 로켓은 상품 공급 계약을 맺은 유통업체가 상품을 제안하면 쿠팡의 자체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상품 리뷰, 상품 정보 확인, 발주서 발행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상품 매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3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상품 리뷰 단계인데요. 쿠팡의 브랜드 매니저, 즉 BM이 상품을 선정하는 과정으로 쿠팡이 정해둔 매입 정책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쿠팡 기준 미달이라는 사유로 반려합니다. 쿠팡은 상품 매입을 위해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바로 제품의 시즌, 그리고 제품의 포화도인데요. 제품의 시즌 기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크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및 각종 데이, 명절 등 이벤트가 있는 기간에 따라 판매되는 시즌 상품과 사계절간 판매되는 상시 상품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겨울 원피스를 등록한다면 확연한 시즌이 드러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검색하는 구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속옷을 등록한다면 계절과 상관없이 매일 입는 제품이기 때문에 검색량의 굴곡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곧 계절과 시즌에 관계없이 구매가 이루어지는 상시 상품임을 의미합니다. 쿠팡은 시즌이 아닌 상품을 매입해서 부진재고가 될 만한 리스크를 떠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굳이 검색량이 저조하거나 없는 비시즌 상품에 정성을 들여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곧 시즌이 다가오거나 검색량이 늘어나는 구간을 앞둔 상품은 쿠팡에서도 앞으로의 판매량을 기대해볼만 하기에 그만큼 승인될 가능성도 크겠죠. 자, 다음으로 제품의 포화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신상품이 있다고 가정하고 여러분들의 창고에도 비록 신상품은 아니지만 동일 카테고리의 비슷한 상품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신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입을 하실 건가요? 누구든 절대 노일 것입니다. 쿠팡 역시 우리가 등록한 상품과 비슷한 종류의 상품들을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로 매입해서 시장을 과열시키고 재고 부담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쿠팡에 등록하고자 하는 특정 카테고리의 현재 상품 매입 현황과 시즌성이 맞지 않는 상품을 등록한다면 반복해서 해당 상품군을 등록해도 반려가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쿠팡 기준 미달로 반려가 확인되었다면 당장은 해당 상품의 재등록은 자제하고 다른 카테고리의 상품을 등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시 말해 쿠팡 기준 미달은 지금 시점에서 이 상품은 필요 없다라는 쿠팡의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해당 메시지를 받고도 계속 등록을 한다면 냉정한 말씀이지만 시간 낭비입니다. 다만 등록 파일은 잘 보관해 두셨다가 시즌이 다가올 무렵이나 반려가 되고 한두 달이 경과된 후에 재등록하신다면 승인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반려 사유인 공급가 반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급가 반려는 내가 쿠팡에 공급하기로 한 가격이 쿠팡 기준에 맞지 않아서 반려되는 경우입니다. 쿠팡의 시스템은 제품의 가격을 계속 추적하고 비교하는데 그 제품들의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급가가 맞지 않아서 반려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반려가 났다면 공급가를 재조정해서 제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공급가를 낮춰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급가 반려는 공급가가 높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쿠팡의 마진 정책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무턱대고 공급가를 낮춰서 우리의 마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쿠팡 마진을 더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진은 소중하니까요.
자, 예를 들어 공급가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제한했는데 공급가 반려가 났다면 1차적으로 공급가를 재조정할 것이 아니라 공급가는 그대로 10,000원으로 설정하고 판매가를 20,000원으로 상향해서 쿠팡의 마진을 높이는 방법으로 등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반려가 난다면 내 마진을 잘 고려해서 공급가와 판매가를 재조정하시면 됩니다. 단, 내 마진은 최대한 방어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근데 이 부분에서 아마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판매가를 상향 조정해서 쿠팡의 마진을 높게 주면 결국 내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판매가는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판매가가 올라간다면 결국 판매량은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쿠팡의 판매가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려 사유는 바로 판매가 반려입니다. 아무래도 쿠팡 로켓은 판매자의 상품을 직매입하는 방식이다 보니 판매가가 경쟁사 대비 경쟁력이 없거나 타 플랫폼보다 높게 책정이 돼서 판매가 원활하지 않다면 모든 재고를 쿠팡에서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판매가를 기준으로도 반려를 하곤 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이 타 플랫폼에서 판매 중이 아니라면 쿠팡에서 이미 판매 중인 로켓 배송 상품들의 판매가를 조사한 후에 경쟁력 있는 판매가로 재조정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같은 상품을 이미 타 플랫폼에서도 판매 중이라면 등록이 진행되는 시점에만 전체적으로 판매가를 높여서 등록이 되게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혹시라도 쿠팡 관계자가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팡 로켓 상품 등록 반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반려 내용을 유심히 보시면 공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담당 BM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인데요. 아마 여러분은 연락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라는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쿠팡 문의하기를 통해 등록하시는 카테고리의 담당 BM 메일을 문의하시면 메일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BM에게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한 반려 사유 그리고 개선 사항을 피드백 받을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메일 주소 꼭 확인하셔서 등록하는 모든 상품이 승인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